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2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미사일 축포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그리고 독립투쟁기에 들어선 듯한 정부 여당,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그 수석 및 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평화경제 이야기했죠. 남북 협력을 통해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을 쉽게 따라잡고 일본을 쉽게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 경제가 뭔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 개념이 뭔지. 근데 어쨌든 그 말은 지금은 이 경제가 전쟁 경제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바로 다음 날인 6일 아침 일찍 새벽에 또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동해 쪽으로. 이번에는 어디냐면 이 황해남도 과일이라는 데서 거기서 쐈다네요. 지난 7월 25일 또 7월 31일에는 원산 호도반도에서 쐈다 그러고, 지난 2일에는 함남 영흥 일대에서 쐈다 그러고, 이번에는 또 황해남도에서 쐈다 그러고, 이렇게 이쪽 저쪽 아무 데서나 막 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냐? 우리는 아무 데서나 쏠 수 있다. 이 발사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또 이 고도, 발사 고도 이거 자체에 신경 안 써. 우리는 40km로도 발사할 수 있고 60km로도 발사할 수 있고, 또 아주 이 궤적도 아주 변형 궤적 이 풀 앞에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가고 이런 궤적을 그릴 수도 있고, 또 목표도 말이죠. 500km도 가고 600km도 가고 250km도 가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단 어디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나 미국은 여기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든 그게 방사포든 일본이나 미국은 걱정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별로 반응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거기 대고 누가 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쏘는 거죠. 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해가지고 오늘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었다는데, 예외 없이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군이 이 사실을 포착한 즉시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데, 대통령 보고받고 역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걸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본이 그랬다니까 그냥 바로 나와가지고 심하게 불쾌감 나타내면서 공격하던 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슨 이런 별로 안 좋은 나쁜 일을 이렇게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회의에도 안 나가고. 머쓱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그건 무슨 축포라고, 정말로 축포라고 오해했을까요? 아니면 자꾸 참아주면 언젠가 김정은이가 개과천선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심정일까요? 어쨌든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요, 지금 한미 연합 전국급의 지휘소 훈련 이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뭐라고 했냐면,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서 외무성에서 담화를 발표했는데 6일이죠. 이제 이렇게 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 모색하겠다 이건데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핵실험도 하겠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미국을 또 건드리기 위해서 ICBM 또 쏴보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거 아니면 남북 대화 이제는 없다. 남북 대화 중단 아니면 단절, 이걸 선언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어쨌든 북한 기고만장의 이런 말할 수 없죠. 맞을 짓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맞을 짓 하지 말라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요, 대통령이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6일 오후에 국회 운영위원회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남북 군사합의서에 위반 안 된답니다. 그 군사합의서 제가 한번 볼게요. 제1조가 이렇습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 여기서 당장 눈에 띄는 게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이게 북한식 표현이죠. 근원으로 되는. 어쨌든 그건 그렇다 합시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북한 측에서 공공연히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한테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의용 실장은 그거 위반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위반입니까? 그럼 바로 우리한테 때려야 그게 위반입니까? 참 눈물겹습니다. 정의용 실장, 우리 문재인 대통령, 북한을 감싸주는 인터넷 용어로 쉴드 쳐준다던가요. 우리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거죠. 우리 국민의 불안 이런 건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김정은의 마음만 들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까? 참 꼭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이죠. 그 정부 여당이 보면 뭐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다시 독립운동기 그때로 돌아갔는지 다시 상해 임시정부 그때로 돌아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아닙니까? 정치단체지요. 정치 조직이고 그러면 모든 문제를 풀 때는 여기선 정치적으로 그 정치적으로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대화 위주로 이렇게 또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길 하나만 딱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보면요. 청와대보다 오히려 몇 발 앞서갑니다. 그 당사 중앙당사 회의실의 뒷벽에는요. 뭐라고 해놨냐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거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인영 원내대표 국회 원내대표실에 가면 또 뒷벽에다가는 독립 한자로 독립 이게 안중근 의사의 휘호 써놓고 크게 그 이제 옆에다가 안중근 의사의 그 유명한 톤도장 있지 않습니까? 장인이라고 그러죠. 손바닥 장자 도장인 이 장인 근데 왜 약지가 한마디가 없는 누구의 눈에나 다 익숙한 그 이제 글씨 그것을 벽에다 커다랗게 확대해서 그려놨습니다. 우리 지금 저 독립운동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가 정말 상해 임시정부 그 사무실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웃지요. 어떻게 이처럼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또 더불어민주당도 말 안 해요. 왜? 대통령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죠. 잉어가 뛰면 망둥이도 따라 뛴다고 그러죠. 서울 중구청. 그 전신주나 이런 데서 쭉 늘어뜨려 놓는 배너기라고 그러죠. 한쪽에는 태극기 붙여놓고 이쪽에는 뭐라고 해놨냐니까 NO 근데 노자는 붉은색으로 딱 해가지고 일장기 상징하는 그것도 노 해놓고 크게 써놓고 그 밑에는 또 이렇게 가지고 그거는 붉은 글씨로 보이콧 저팬 영어 스펠링을 그렇게 써놨어요. 그 밑에 또 뭐라고 했냐면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서 그걸 했는데 그거를 뭐 1100개를 걸기로 했다가 워낙 이제 여론이 이제 안 좋으니까 그다음에 막 시민들이나 특히 명동이나 이쪽에는 그 소상공인들 어쩌라는 거냐 도대체. 그러지 않아도 일본 관광객 떨어져서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 판에 아니 중구청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아마 원망이 빗발치듯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욱 중구청장이 처음에는 아주 기세등등하게 말이죠. 지금이 관군 의병 그렇게 구분할 상황 아니다. 뭐 이러고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서서 지금 투쟁하시는데 지방정부는 안 되고 민간인만 된다는 법이 어딨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하다가 워낙 비판 여론이 심해지니까 이제 거둬들였다고 그래요. 거둬들였다고 그러는데 5시간 만인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놀이, 애국놀이. 여기 빠져가지고. 그게 문제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문제만 더 악화시키는 거지. 그래도요. 조국 전 민정수석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 좀 낫네요. 뭐라고 했냐면 6일 페이스북에다가 일본어로 썼답니다. 자기가 뭐 일본에 유학했다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이제 뭐 일본어 실력을 과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주권을 모욕하고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일본 정부에 반대하지만 평화와 인권을 중시하는 일본 국민과는 연대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은 우호적이고 친절하게 맞겠다. 이 화법에 보면 최소한 국무총리급입니다. 자신이 국민의 대표쯤 되는지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 반관계라고 그러죠. 서로가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 적대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 일본인끼리 그거 하려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서 관광객은 또 친절하게 맞겠다 하니까 생각이 나서 이야기인데 2001년에요. 7월 23일이었죠. 그때 그 한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가 아주 극도로 악화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철도청장이 뭐라 하냐면 특급 열차에 외국어로 그 안내하는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본어 방송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아니 일본에서 외국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어필도 못하면서 우리나라가 좋아서 찾아온 관광객들을 그렇게 푸대접하고 박대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도대체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애국 노름이죠. 애국 노름.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 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의원이 철도청장한테 그랬던 모양이에요. 의원들이 여럿이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이낙연 총리는 일본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철도청장한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낙연 총리가 당시 이 의원이 이제 발표하기로 철도청장이 이달 말,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7월 아닙니까? 2001년 7월 말부터 다시 방송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총리 말이죠. 그때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분이 이번에는 왜 그렇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일본 보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이렇게 격앙됩니까? 이번에도 이 일에 대해서도 총리라도 그래도 중심 좀 잡아야죠. 잡아서 해결할 길을 찾아야지. 싸울 길만 자꾸 찾으면 됩니까? 이게 남들 보기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당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해서든 누구에 대해서든. 세계 유소의 경제강국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낙연 총리의 역할에 좀 기대를 하고 싶은데 글쎄 그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죠. 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